자,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네. 수원 같은 경우는 5지역에서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어요. 네. 예,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22대 총선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전히 연속 5대 0의 민심을 주셨습니다.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5분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언론이나 학자들은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생을 소홀히 한 정책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죠. 네. 전 물가는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데 대파가 상징하듯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정신 차려라, 민생을 논해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180석 가까이 의석을 준 것, 그리고 우리 수원시는 5대 0의 의석을 준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재명 대표님 체제가 확고히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당대표로서 굳건하게 더 리더십을 발휘하고 네. 특히 민주당이 가졌던 의제 중심이 민생입니다. 네. 그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22대 국회가 이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정책과 법안이 만들어지는 그런 22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막중한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뭐 기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총선으로 드디어 강력한 또 리더십다운 리더십을 만드셨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 메시지를 받아서 당대표를 더 적극적으로 이끄시고 또 원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라라는 메시지니까요. 충실하게 민생과 또 미래를 위한 통일과 평화 예. 여러 의제들을 골고루 잘 다루고요. 또 안정된 국정 운영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핵심 관심사는 그 1인당 25만 원의 그 민생 지원금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해요. 네. 정치권이 너무 무제한으로 퍼주기 정책을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 서민들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그런 지원 방안은 저는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그게 한 13조 정도 전체 보인다 그러는데요. 사실 부자 감세로 54조를 잃어먹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하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또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다.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봐요. 네. 수원이 최근에 그 참 성인 페스티벌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말도 많고 살도 많았던 그 성인 페스티벌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최가 취소됐는데 어쨌든 6월 다시 하겠다는 또 입장을 또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원에서 처음에 열리기로 했었을 때 시장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네. 그때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처음에 메세라는 우리 민간 단체의 박람회장이죠. 거기에 페스티벌이 온다고 그랬어요. 페스티벌은 성인 페스티벌이니까 우리가 무슨 축제 같은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축제 형식을 빙자한 좋지 않은 공연입니다. 네. 그런데 그 본질을 잘 몰랐고 사실은 지금 현재 맹점이 법에 그걸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학교 앞에 특히 우리 메세 공연장은 20m밖에 안 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들은 거죠.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구역이라고 50m 또 200m까지는 상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50m 안에는 유해환경에 해당되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이 공연, 일회성 공연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해석을 못하고 있다가 여가부 장관, 여가부한테 해석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일회성이라도 유통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으니 지자체가 저기 판단할 것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자체장으로서 이것은 법을 만들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반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 시민들, 특히 학부모님들, 네. 여성 단체들이 많이 도와주고 선제적으로 또 반대를 했습니다. 예. 서명운동도 이런 예, 거죠. 서면운동하고 청원운동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드디어
행정 대집행도 불사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서 대처를 했죠.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파주로 넘어갔다가 또 서울시로 넘어갔다가 이것이 취소된 줄 알았는데 네. 10월 달에 개장 재공연을 한대요. 네. 왜 그러냐? 정치권이 나서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게 교육환경 보호로 저는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젠더 활동으로 넘어갔어요. 네. 왜 여성은 되고 남성은 안 되고 남성은 되고 여성은 안 되느냐? 비슷한 공연에 여성 취향자들에 대한 공연이 있고 남성 취향자들에 대한 공연인데 왜 반대하느냐라는 단순 논리로 이게 정치권에서 받아들였어요. 네. 네. 저는 이게 참 무의미한 게 물론 이걸 위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 카지노 네. 이런 법을 잘 보면요, 그것이 권리도 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네. 국내인도 국외인도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무 데서나 불특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내인은 태백에 가서 특별히 우리가 허가한 곳에서만 해라. 외국인은 서울 몇 호텔, 영종도 몇 호텔에서만 해라. 그 외에는 금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시사하냐면 권리를 주지만 그 권리가 일반 불특정 다수한테 또 다른 침해를 줄 수 있으니 또 네. 부작용이 줄 수 있으니 네. 특정한 곳에 하라라고 국가가 그렇게 명하면 됩니다. 네. 그럼 법안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 권리, 남성 권리를 논해서 아무데나 공연하는 건 절대 저는 반대고요. 네, 네. 그걸 잘 공론화해서 특별히 허가된 곳에 공연은 있을 수 있다. 네. 전 세계 저는 많은 도시를 다녔는데요. 특히 대도시, 런던, 동경, 뉴욕, 모든 암스테르담 가보면 그곳에 성인을 위한 공간들이 있어요. 네. 특별히 허가된 공간이죠.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앞이라든지 불축된 곳에서 무분별하게 공연하는 건 공론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는 한다면 관여할 생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약간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봐요. 법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공공공간은 내가 책임지는 건가니까 안 돼요. 이 말도 제가 좀 무책임한 말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전에 네. 시민들 목소리가 뭔지를 따져야 됩니다. 네. 시민들에게 의견을 여쭤보고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인데 네. 그냥 내가 무책임하게 나는 관여를 안 하겠어 그러면 지자체장 리더가 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공공의 공간은 물론 자기 권한이지만 민간 권한도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민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누가 정하느냐는 네. 어렵다. 그럼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이 지자체장들에게 이걸 왜 자꾸 막냐라고 어떤 좀 글을 올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께서 꼭 그렇게 남성의 이것을 막는 것이 남성의 본성을 악마하는 것이냐 그래서 꼭 공연을 해야 남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발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논란이 계속 좀 가고 있어서 여기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천하람 당선자가 이제 정치인으로 완전히 직업 정치인으로 들어오셨죠. 네. 6월 1일부터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 저는 2030을 특히 남성을 대변했다는 생각에서 그런 의제를 던졌을지는 모르지만 천하람 당선자도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특정 계층의 또 특정 남성을 대변한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막무가내 대변을 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다수의 시민, 특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유해 환경이 우리 주변에서 아무데나 공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흡연도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특정 공간에서 흡연하라. 그렇죠. 또 카지노도 특정 공간에서 하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데서 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하라고 특정 계층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옳은가. 그런데 4월 28일 또 요코뉴스
인터뷰에서는 약간 발을 뺐어요. 그래요? 민감한 주제를 어디까지 건드려야 될지 실험을 해본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고. 저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직업 정치니까 표현에 약간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네. 실험을 했다면 그 굉장히 무책임한 직업 정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수원하면은 가장 그 인상적인 것이 세빛 시리즈입니다. 네, 아셨네요. 세빛 시리즈가 굉장히 그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세빛 시리즈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시 시정 비전 네. 또 시정 구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그런 걸 구호가 있는데 우리는 시정 비전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예. 새롭게 빛나게 이렇게 정했어요. 아, 그래서 세빛 많은 시리즈군요. 시민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아. 이념이 없이 새로운 비전이 나왔다라고 해서 많이 반가워하는데 정책을 운영하는 우리 행정가들도 새롭게 빛나게를 약칭하는 새빛 시리즈로 제 의도와는 관계없게 정책의 명을 많이 정했어요. 네. 그것도 행정가들이 정한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정했는데 새빛 민원실, 새빛 펀드, 새빛 돌봄 등의 네. 새빛 하우스, 새빛 시리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게 새빛 민원실이에요. 네. 1층 시청에 오시면 1층 민원실이 새롭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시민들이 편안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쾌적한 공간이 새빛 민원실로 변했고요. 네. 그 공간에 들어오시면 베테랑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계셨다가 네.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예. 민원인을 맞이해요. 과거에는 민원인들이 부서를 찾아다녔어요. 건축과 도시정백과 찾아다니면서 자기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민원을 대하는 게 좀 딱딱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문제를 대비하느라고 경직되게 이야기하고 또 방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게 오랫동안 민원을 대해본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이걸 좀 부드럽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새빛 민원실의 베테랑 공무원들. 이분들이 직접 민원인과 상대해서 그 민원을 본인들이 들고 와서 네. 공무원들하고 상담을 하고 해결을 하고 돌아와서 예.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이에 1분 혹은 10분 혹은 30분 내에 네. 해결하고 와서 해결을 해주는 장소가 새빛 민원실입니다.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요. 네.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고 만족도가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혁신 민원실, 새빛 민원실 덕분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각종 행정 대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혁신 행정상 뭐 등을 비롯해서 그리고 많은 지자체, 중앙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예, 합니다. 예. 그걸로도 지금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요.